to freedom. Well, who am I to keep you down? It's only right that you should play the way you feel it. But listen carefully to the sounds of your loneliness, like the heart drives a man in the stillness of remembering what you had. I want you low. Yeah, what you had, I want you low. I say thunder only happens when it's raining, and players only love you when they're playing. Yeah, when they will come and they will go. When the rain washes you clean, you know. Now here I go again. I see the crystal vision, but I keep my visions to myself. Well, it's only me that wants to wrap around your dream and have you any dreams you'd like to send. Dreams of loneliness, like a heart drives a man in the stillness of remembering what you had. I want you low. Yeah, what you had. Yeah, I want you low. 라는 그룹의 Thunder only 라이브 실황 경기인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음악이 아주 시원시원한. only love you when they're playing. 더 코스 라이브 인 런던 드림스라는데 앤디아 코, 캐롤라인 코, 쉐론 코, 앤 진 코, 앤조스 뭐 그런 쪽이에요. 아주 시원시원한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종목 좀 말씀드리고 종목 말씀 좀 드리고 종목이죠.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현재 시장의 핵심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고 시장의 핵심이 바이오, IT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는 중이고 남북주는 지난 12월달 워낙 굉장히 긴장됐었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 그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끝나고 나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4일 연속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년사 발표한다 그랬는데 신년사 발표 안 하고 넘어가네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것들을 신년사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고 남북조나 하여튼 긴장을 최고 긴장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런 듯한 이제 모습인데 아직까지 주가는 안 올랐지만 하여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죠. 중국의 12월 차이신 제조업 지표 나왔는데 51.5고 5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오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긴장 고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비판과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다. 긍생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전략 무기니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다라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렇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뭐 셀트, 삼성바이오, 한미, 유한, LG화학, 동아ST, 메디톡스, 휴젤, 제넥신, ABA바이오, 알테오젠, 티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G3BNT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주가 좋죠. 뭐 엔지캠도 좋고 앞타바이오도 좋고. 하여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 모양 좋습니다. 또 반도체가 살아난다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이 괜찮아요. 5G가 이끌 것이다. 또 5G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팔릴 것이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5G가 가면서 데이터 센터도 더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또 폴드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요.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지금 회복될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자동차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뭐 가깝게 바이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남북주는 지금 긴장의 최고조를 넘어서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주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서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던 종목이 세 종목이죠. 아침에 타이틀에다 올려놨는데, 써니전자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아주 굉장히 인기 있었던 노래였죠. 써니. 뭐 나이트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인데, 영화가 재밌었습니다. 또 13년도에 나왔던 써니라는 영화, 요거가 의외로 참 잘 만들어졌어요. 13년도에 나왔던 써니라는 영화, 이게 제가 한 2번,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뭐 TV에 보면 맨날 나옵니다. 요건 뭐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TV로 보는 게 더 재미있는, 그 등장인물들의 제스처 하나하나가 굉장히 연기가 잘 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 같더라고요. 13년도에 발표된 써니라는 영화. 그때 제가 뭐 써니전자 얘기하면서 써니를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써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팝송 아주 기억에 생생하죠. 자, 그 써니전자하고 안랩 같은 이런 이제 철수 종목군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5G의 대표 종목 KMW, 요거는 한번 파보겠습니다. KMW 파고 또 파고 KMW 한번 파보겠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센트럴 모텍, 요것도 한번 여러분한테 신규 종목인데, 요 센트럴 모텍이 테슬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센트럴 모텍과 테슬라의 연애인가요, 연애? 센트럴 모텍과 테슬라의 연애.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되도록 할게요.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진행시킬게요. 먼저 이제 우리 써니 봐야죠. 써니 좀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써니. 자, 써니 보겠습니다. 써니전자. 안철수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떴는데, 안철수 종목군들 오늘 정치주에서 철수가 돌아온다 하면서, 안철수의 써니전자가 상한가에 갔죠. 써니전자. 그 다음에 안랩. 안철수가 아직도 대주주인 안랩. 경영을 하지 않지만 대주주죠. 또 다물 멀티미디어가 상한가에 갔고, 오픈베이스, 링네트, 사실 뭐 이런 기업들이 안철수하고 뭐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사유로 어쨌든 시세는 시세니까 시세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결국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철수는 돌아온다 하는 거, 철수가 돌아올 때까지 미리 사가지고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상한가나 먹기가 쉽지 않죠. 제가 늘 여러분한테 써니전자가 1등 종목이다, 써니 얘기 많이 했죠. 써니전자. 그 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다. 그리고 이제
안랩 정도 관심 두자. 안랩보다는 써니전자나 다물멀티비가 더 탄력 좋다라는 말씀 쭉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써니를 갖다가 오늘 한번 좀 파보겠습니다. 자, 써니. 써니부터 일단 좀 파고 들어갈게요. 자, 써니는 뭐하는 회사냐? 써니전자. 66년도에 설립이 된 수정진동자. 많이 듣던 얘기죠? 수정진동자. 한때는 이 수정진동자 종목군들이 급등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워낙 오래된, 아주 옛날에 첨단 기업이었죠. 옛날엔 수정진동자만 하더라도 첨단 기업이었는데, 어쨌든 수정진동자와 음용제품, 통신장비 같은 것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다음에 기관망, 가입자망 등의 주요 품목인 광전송장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써니전자. 수정진동자가 뭐냐 하는 건데, 수정진동자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다. 컴퓨터의 클락 신호, 푸시폰의 턴 신호, 무선기, 시계 등 여러가지 발진 회로에 사용되고 있다. 포토리조그래피 기술의 이용으로 초소형, 박형 진동자가 싼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초소형하고 얇고 박형, 얇은 거죠. 그래서 수동진동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건데, 요렇게 생겼다 그래요. 요게 진동자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수정이니까 수정으로 만든 거 있죠. 수정진동자. 작년도 매출액은 187억, 초라하네요. 뭐 크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6억, 초라하죠. 자산은 546억이고 부채는 많지 않네요. 125억. 영업사항은 나쁘지 않지만 매출은 그리 많지 않고 부채는 작지만 유보율은 높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1591억이니까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상당히 영업사항 대비해서 고평가. 매출이 187억인데 시가총액이 1500이라 그러면 상당히 고평가된 거죠. 영업이익도 6억밖에 안 되는데 단지 철수 관련주다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센 거죠. 대표적인 투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철수 관련주다. 철수 관련주로는 이제 써니전자, 안랩, S넷, 오픈베이스, 우성사료, KCP드 뭐 좀 잘못됐다 뭐가. 그 다음에 프리엠스, 링네트, 콤텍 시스템, 대창솔루션, 다물멀티미디어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써니전자는 왜 안철수 관련주냐 했지만 철수연구소의 이사로 재직하던 송태종이 이제 써니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것이 이제 써니전자가 철수주라고 하는 이유라 그래요. 좀 이해가 좀 언뜻 안 되는 쪽이죠. 안랩은 뭐 안철수가 대주주니까 그렇다 치고요. 안랩은 철수가 대주주다. 다음에 링네트는 이주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서울대 동문이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동문인 거하고 뭐 뭔 상관이 있어? 다물멀티미디어는 전연홍 대표이사가 안철수 융합연구소에 재직할 때 교수 생활을 했다 하는 거. 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는 또 정진섭 최대주주가 안철수하고 서울대 동문이다.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좀 이상하죠? 다음에 안랩의 V3 검색 엔진, V3 검색 엔진 알죠? 거기에 X10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것들의 주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도 오늘 어떤 차트를 만들었나? 써니전자. 먼저 써니전자. 써니. 결국 말이죠. 정별 만들고 요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가더라 한 거죠. 차트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차트가 이렇게 지금 정별된 상태에서 선거에 처리고 그런 선거에 처린 상태에서 장기 라인 올라가는 상태고 그 라인에서 뭐 3개월 정도 기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고 있고 기고 있으면은 결국 한번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다리면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써니.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갔고요. 오늘 상한가 잔량은 100만 주 정도고 100만 주 정도. 뭐 이거는 뭐 기관 외국인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79만 주를 팔았네요. 그동안에 써니전자 매수를 좀 하다가 그것도 참 매수 한 3일 좀 하다가 오늘 확 매도한 거 보니까 철수가 돌아올 것을 알았나 외국인들은 써니전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3일 동안 강력 매수하다가 오늘 써니전자 확 매도를 해버렸네요. 두 번째 이제 다물멀티미디어. 요것도 차트 모양은 뭐 좋아요. 뭐 정별은 아니었지만 요렇게 행보를 하면서 한 2-3개월 정도 행보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급등 나오는 모습이고 다물멀티미디어.
수급 보니까 수급 오늘 뭐 어김없이 외국인들의 강력 매도,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다라는 거. 근데 안랩은 약간 다르죠. 안랩은 그래도 기업 내용이 좀 있는 종목이죠. 근데 안랩도 역시 보면은 요렇게 정별 상태에서 쭉 횡보했던 모습이죠. 정별 상태에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철수가 돌아올 거다라고 믿으면서, 정치 예절이니까 철수가 돌아오지 않겠어 믿으면서 쭉 매집을 하고 있던 세력도 있었고 주가를 받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오늘 좀 팔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물론 내일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는 뭐 차트 모양이 정배 상태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쵸, 차트 모양 봐서는 내일 한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별로 인기가 뭐 절정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인기 절정은 여기 써니전자하고 다물물티미디 여기 이제 인기 절정이고, 그건 밑에가 이제 안랩 정도고, 오픈베이스나 링네트 같은 것은 그렇게 인기 절정, 안철수의 인기 절정 종목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주니까 결국 언젠간 한번 올라갈 거야. 뭐 10% 먹으면 어때? 1년 기다려서 10% 먹어도 대단한 거지 뭐. 그죠? 1년에 10% 먹어도, 1년에 30% 먹어도 괜찮은 거야. 엄청난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쭉 모으고 있다가, 우성사료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하여튼 그래요. 우성사료도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NPK 한국정보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정치주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본다면 뭐 그렇습니다. 결국 철수가 돌아오면서 안철수 종목도 한번 떴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도 여전히 그렇고, 이낙연주가 지금 이낙연하고 한교안 이 두 분이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분들인데, 지지율은 이낙연 총리가 한교안 총리보다도 거의 더블 정도 높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꼭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지지율과 꼭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뭐 대통령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 무슨 재료가 나올 테니까 미리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재료가 나와서 주가 올라가면 팔고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본다면은 차트가 뭐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예를 들어 남아토건이다 그러면 남아토건은 좀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횡보하고 있을 때에 요 박스권 하단 정도 파듯이 내려옵니다.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매수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차피 남아토건은 이낙연 주니까 이낙연 얘기해서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든가 뭐 일단 당에 입당을 한다든가 뭐 얘기 나오면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죠. 올라갈 때 팔고 나오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한교안주 마찬가지입니다. 한교안주가 오늘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죠. 기소해가지고 한국당 의원들 또 민주당 의원들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으니까 또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5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그러죠. 피선거권이 5년인가 그렇게 정지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에 못 나간다라는 거죠. 못 나간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 그 재료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뭐 벌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500만원 벌금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대표를 하는 순간까지, 대표에서 물러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같은 개념에서 이제 홍정욱 이런 종목들도 뭐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좀 하긴 했지만 차트 보게 되면은 차트가 계속 살아있죠. 한국 프렌지 지금 뭐 정별 상태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대선주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저점도 사시면 돼요. 저점 사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한국 프렌지나 KNN도 지난번에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놓고 쭉 기다리다 보면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니까. 디지털조선은 이름이 틀이죠. 디지털이 아니라 틀. 왜 디지털로 했을까 모르겠어요. 왜 디지털로 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선일보 관련된 기업이죠.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의 이쪽 관련돼서 그런 기업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은 뜬다는 얘기죠. 언젠가 홍정욱 전 의원이 뭐 언제 선거에 나올 때 정치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양 보면은 그때를 기다리면, 그때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가를 뭐 밑에서 저점에서 매집해 놓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주는 이제 그런 사연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어느 종목처럼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 뭐 삼한기업에 있다가 삼한기업에서 물러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남선알미늄 주가 확 밀리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뭐 보혜양조의 유시민 대표인데 유시민 대표가 이제 진짜 안 한다 선거. 진짜 정치 안 한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그렇지만 또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쭉 있으면서 언젠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은 얘기 한번 나오면 또 한번 쭉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주의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안내부로 그 이어지는 정치주, 안철수 관련주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안철수 관련주를 비롯한 정치주들은 그렇게 바닥에서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있다가 좋은 재료로 해서 급등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 그렇게 하시면 된다. 싸게 사는 게 문제다는 거죠. 재료는 있으니까 재료는 늘 살아있으니까 싸게만 사면 된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KMW 보겠습니다. KMW 써니전자는 이제 그만 보고 써니전자는 투기성 종목이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는데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한번 볼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저가에 사기만 한다면 추격 매수 안 하고 주가 조정받을 때 산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KMW는 오늘 그 5G 종목이 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5G의 대표 종목이 KMW. 자, 이것도 이제 주가가 지난 9월 달에 급등했다가 한 3, 4개월 좀 조정받고 이제 5만원에서 행보를 했죠. KMW. 다음에 RFHIC 두 번째 종목이죠. 이것도 이제 200일 라인까지 갔다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이것도 뭐 유명한 종목이죠. 서진 시스템도 요거는 시가총액이 좀 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한 달가량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다 5G 종목이죠.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다음에 오이솔루션 옛날에 하여튼 뭐 엽기적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도 여전히 뭐 잘 지키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 KMW 대장주고, KMW는 시가총액이 2조에 일러요. 2조. 굉장히 그 비싼 종목입니다. KMW. 주가가 57,000원,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4천만 주니까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시가총액 상당히 좋은 그 큰 종목이에요. KMW. 자, KMW를 한번 파보자. KMW 뭐 하는 회사냐?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RRH, 안테나, 필터 같은 것들이다. 니시나 KPT, KMW 커뮤니케이션 같은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 중이다. 종속기업이 됐네. 업인데 업.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 중이다. 전방통신업자의 IoT 알죠? IoT, 사물인터넷 IoT. 다음에 5G 투자의 확대, 고객사의 글로벌 5G 시장 점유율 확대, 중국 시장 개척 등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 같다. 자, 사업 영역. 91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여파기와 스위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이동통신기지국의 주요 제품을 독자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RF에서 축적된 설계 기술, 제어 기술, 방열 기술, 열 나는 걸 막는 걸 방열 기술. 이런 기술들을 LED 조명에다가 접목해서 세계 최고의 고효율, 고출력 제품 및 융복합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게 LED 조명 쪽으로도 나가서 좀 급성장하는 모양이죠. LED 조명 쪽에서. 오슬람 아닌가? 원래 조명은 오슬람. 근데 요즘은 우리 집도 전부 LED로 바꿨어요. LED 조명으로 바꾸고 나니까, LED 조명 바꿀 때 우리가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120만원 정도. 근데 이걸 바꾸니까 좋은 점이, 일단 그 전구를 갈아 끼지 않아도 돼. 전구. 옛날에는 왜 그 오슬람 전구 뭐 그거인데, 그거 맨날 뭐 이쪽 화장실 갈아 끼고 저쪽 화장실 갈아 끼고 이쪽 뭐 어디 주방 갈아 끼고 이쪽 방 갈아 끼고 맨날 그거 하느라고 짜증났었거든요. 그거 사와가지고
그 마켓 가가지고, 마켓 시장이죠. 이제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그냥 뭐 의자 올려놓고 이렇게 막 갈아 끼면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하시죠. 하도 귀찮아가지고 맨날 갈아 끼는 거야. 막 한 달에 2-3개씩.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ED로 탁 갈았습니다. 공사에 딱 갈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갈 일이 없어. 언제 갈았는지 기억도 안 나. 한 뭐 2년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에. 한 2년 동안에 조명을 안 갈고 있으면은 뭐 전력이 그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고 그 전기로 싸지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 편해. 그러니 LED 조명이 뭐 대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지 않아도 되니까. 거의 갈아 낄 일이 없어요. 그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갈아 낄 때 되면 하나 갈아 끼면 되는 거니까. LED 조명. 좋죠. 자, 이제 KMW가 LED 조명 쪽에서 많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RF 사업과 LED 사업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RF 사업은 이런 것들이고, RF 컴포넌트, RRH, RRA, 필터 유닛, 에어 인터페이스, 앰플라이,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LED 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실내등, 평판 조명, 고출력 투광등, 스포츠 조명, 융복합 LED 조명,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도 좀 같이 넣어서 했는데, 요건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략간략 보고 갈게요. 첫 번째가 블랙홀 필터라는 건데, 하여튼 이동통신 기지국용 송수신 장비다.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필터링하는 장비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참 어려운 그림 같아. 그 어려운 기계 같죠? 블랙홀 필터, 트리플 모드 테크놀로지라 그러네. 하여튼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생해서 만드는 것 같아. 그거. 다음에 필터 유닛이라는 건데, 이동통신 시스템 내에 장착되며 크게 송신부하고 수신부로 나눈다. 송신부는 보내는 거고 수신부는 받는 거 아닙니까? 송신과 수신. 송전과 배전. 전기에서는 송전이 이제 전기를 보내는 거고, 배전은 전기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송전은 이제 우리가 발전소나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발전소에 받는 그 전력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좀 이걸 증폭시켜 보내잖아요. 이제 그게 송전이고, 배전은 그 가정집이나 이런 이제 상가나 건물 이런 데 가까이에서 전봇대 위에 달린 거, 그게 배전이란 말이죠. 그게 송전과 배전 이렇게 되는데, 이동통신도 마찬가지죠.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나눠져 있다. 그죠? 송신부는 HPA를 통해서 증폭된 출력 신호를 손실이 최소화되게 필터링한 후에 안테나로 송신한다. 안테나가 받는 거죠. 수신부가 안테나겠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 중 필요한 주파수만 필터링한 후 LINA, Low Noise Amplifier를 통해서 잡음을 최소 제일 없애는 거. 그렇게 증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낼 때도 증폭으로 보내고, 그걸 또 필터링 한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잡음이 최소로 되게끔 하는 이런 장비다라는 겁니다. 필터 유닛. 그래서 그 장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비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나 못 만들겠어. 그 다음에 HPA라는 건데, 하이 파워 앰플라이파이어. 그래서 기술을 적용해서 고효율의 HPA를 적용한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AAS라는 게 있고, AAS는 안테나 소자마다 송수신 모듈을 장착한 기지국 송수신 장비다. 기지국에 있는 송수신 장비다. 자유로운 빔 성형 및 셀 분할 기능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망의 최적화, 그런 것을 하는 거래요. 셀 분할 해서 주파수 효율을 개선시킨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RRA는 리모트 라디오 안테나라는 건데, 안테나는 안테나인데 리모트 라디오 안테나 봐요. 그래서 무선 신호 송신이라는 최첨단 장비 잘못 쓴 것 같다, 그죠? 안테나와 RRH를 결합한 장비다. 하여튼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RF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래서 RF 스위치, 로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가 작은 앰플리파이어, RF 스위치 케이블, 이거 참, 영어 쓰는 것도 고생스럽죠? 컴바이너, 디바이더, 컴바인, 하는 거, 디바이더는 분할시키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란 거, 요런 것들. 요런 거.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요런 것들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BF라는 게 있는데, 마이크로 빌로우스 필터라 그래가지고, 초소형 캐비티 필터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가 상용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어떻게 개발할까?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뭐 SBO라는 것도 있대요. 스몰 라디오 아웃도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 안테나 일체형 기지국 송수신 장비다. 안테나하고 일체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안테나하고 일체가 되어 있는 거다. 이거 위에 있는 게 안테나인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KMW라는 회사입니다. KMW. 그래서 KMW다. 그래서 KMW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실적을 안 썼는데 실적은 한번 찾아볼게요. KMW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KMW. 영어로는 KMW가 되겠죠? KMW. 영어로는 KMW인데, 여기서 이제 한글로 썼죠? KEMW. 영어로 쓰는 게 나을 뻔했다. KEMW. 이거 뭐, 찾겠어요, 어디? 차트 모양은 좋아요. 15,000원 하다가 쭉 올라와서 8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5만원대 2개월 동안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다. 수급을 보니까 수급은 어떤가? 수급은 진짜 많이 사네요. 한참 사다가 외국인들 좀 뜸하는가 싶더니 다시 사기 시작했다.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그래서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라는 건데, 실적 물론 좋죠. 물론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를 넘어가는 그런 기업인데, 2조가 넘어간다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는 김동룡인데, 미래에셋 자산이 7%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찬경이가, 아들인가? 아들이 이제 또 4%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별 볼일 없었네. 작년까지 매출액 2,900억. 이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2억. 이야. 당기순이익 적자 313억. 요거 보고 누가 샀겠습니까? 절대 안 사지. 그러니까 2018년만 하더라도 다들 욕하면서 이거 진짜 아두다 그랬겠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도에는 정말 별 볼일 없었다는 거죠. 작년도에. 그죠? 작년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뭐 주가가 만원대였다. 만원대. 이야. 정말 만원대. 만원대였다가 근데 그때 적자 나는 걸 보면서도 적자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야, KMW는 정말 훌륭한 회사야. 정말 훌륭한 회사다. 저 회사가 5G 쪽에서는 정말 또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이런 뭐 안테나 쪽에서는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걸 믿고 적자가 나거나 말거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박을 내려면 결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아요. 그래서 요걸 요즘은 정치에서도 많이 그렇게 쓴다 하더라고요. 정치에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지도 않는 부산에서 계속 시장에 출마하는 겁니다. 하이리스크죠. 정말 고생 많지. 대신에 돈은 안 쓰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때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거단 말이죠. 자기의 소신을 지킨다는 거죠. 괜히 뭐 출세주의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출세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작은 이익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크게 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국민한테 어필하는 거죠. 자, 일단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만원대에서 적자 나던 요런 이제 시절에 주식을 갖다가 요 KMW의 미래를 믿고, 뭐 부채가 작은 편도 아니야. 미래를 믿고 사가지고 이제 견딘 사람들이 대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올해는 9월달까지 작년 적자 262억에서 올해 3월까지 흑자가 1,300억이야. 1,300억. 매출은 6천억 가까이. 매출이 한 해에 더블로 증가하네요. 그죠? 더블로 그러니까 무슨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굉장히 지금 대단히 이제 급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제 어려운 걸 만드는 회사니까 급성장하겠죠, 당연히. 근데 요 회사의 단점도 있죠, 단점. 지금은 이제 5G를 갖다가 기지국을 만들고 계속 확장해가는 그런 추세니까 당연히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가 이제 다 깔리고 나면은 그 다음엔 또 놀아야 돼요. 다 깔리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KMW의 실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4G가 깔려 나갈 때
저었다가 포지를 다 깔고 나니까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포지를 다 깔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이제 막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이랬다가, 근데 5G 쪽에 이제 투자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는 많이 해야 돼, R&D는. 그래 하다 보니까 인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영업이익은 이제 엄청난 적자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해서 5G를 깔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익이 팍 늘어난 거예요. 주가도 팍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도까지도 이제 5G는 계속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는 다 깔았다 하더라도 선진국이 계속 깔아 나갈 것이고, 특히 중국까지 깔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KMW가 세계적인 통신사니까 잘 나갈 텐데, 그 이후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2분기 정도 가면은 이미 이제 고점 치는 징후가 나올 것이고, 그때 꼭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5G가 끝나면 이제 6G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5G만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까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6G로 가야 될 텐데, 6G는 또 멀고 먼 날이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내년도 중반 정도, 올해네요, 올해 중반쯤에는 6, 7월 달 여름에는 꼭 팔고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번에 이제 랠리 보일 때 요 8만원대의 돌파를 하는 것을 잘 보면서, 돌파해서 쭉 올라간다면 뭐 한 12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8만원 돌파를 하는가, 돌파하면 10만원, 또 돌파하면 10여만 2만원, 그 정도까지 보면서 그때는 또 빠져나올 준비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이런 KMW 같은 종목들의 운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텍 이름이 참,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센트럴 되겠죠. 센트럴인데 그걸 갖다가 센트럴 모텍. 야, 센트럴 참 무식하죠. 시골스럽죠. 굉장히 컨트리 꼬꼬가 지은 것도 아니고, 컨트리스러운 센트럴 모텍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상장했는데 점상한가에 갔다. 그리고 이제 쭉 한 달가량 조정받고 올해 첫날, 새해 첫날인데 또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센트럴 모텍이 자동차 부품기업이란 말이죠. 자동차 부품기업. 아니, 자동차 부품기업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가. 그래서 또 제가 파고 또 파고 해서 센트럴 모텍도 여러분한테 좀 파드립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센트럴 모텍을 파고 또 파고 했더니 뭐가 나오나. 자, 센트럴 모텍 파고 또 팠더니 뭐가 나오나. 센트럴 모텍. 자, 센트럴 모텍은 뭐 하는 회사냐. 94년도에 설립했다. 오래된 회사도 아니네. 94년, 2004년, 한 15년 됐네요. 94년에 설립한 회사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 아시죠? 현가, 변속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정밀 가공이나 알루미늄 단조, 볼스크류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정밀 가공, 알루미늄 단조, 볼스크류. 근데 최근에 좀 시장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 알루미늄 단조 때문에 그렇다. 또 거기에 볼스크류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루미늄 단조와 볼스크류. 국내 유일한 볼스크류와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생산하는 능력을 보였다. 볼스크류하고 알루미늄 컨트롤 암, 알루미늄하고 볼스크류예요. 그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단조 쪽, 알루미늄으로 암을 생산한다. 알루미늄 암이 이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암이 아니죠. 알루미늄 암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볼스크류를 생산한다. 요거가 지금 이제 센트럴 모텍의 센트럴 모텍의 매력이라는 얘기죠. 차량 경량화에 가장 중요한 게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알루미늄 단조 제품이 최근에 급성장 중이다. 요것은 센트럴 모텍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알루미늄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알루미늄이 좀 경고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가벼운 건 좋은데 좀 견고한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체 자체는 글쎄 알루미늄은 되겠어요? 오히려 두랄루민처럼 아주 튼튼한 거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알루미늄 동사가 생산하는 알루미늄 컨트롤암, 이곳은 기존의 철 제품에 비해서 강도가 높대네. 무게도 가볍다. 현대이하를 비롯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 100% 독점 공급 중이다. GM과 BMW 중에서도 공급을 확대 중이다. 주가 오를만 하죠. 또 독일의 부품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볼스크류 생산 기술을 국산화해서 최초로 성공했다.
현대 트랜시스가 현대 계열사인데 현대 트랜시스 현대차 계열인데 납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양산에 돌입했다. 다양한 부품을 볼 스크류로 대체할 예정이다. 볼 스크류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그 부품을 의미한다. 그래요. 또 오늘 주가 왜 올랐느냐 하는 것은 테슬라가 작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이네요. 상해 공장에서 기가 팩토리 3에서 생산한 보급형 전기차 모델 3를 고객들에게 처음으로 인도했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왔다. 그래서 이게 재료가 되어 가지고 드디어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구나. 그러면 중국차에 알루미늄 암이 무지하게 팔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센트럴 모텍의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수급은 요렇게 아직 외국인들의 비중은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 비중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들 외국인들 별로 그렇게 사진 않는데 어쨌든 테슬라 관련 기업이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에 센트럴 모텍이 부품을 공급한다는 게 재료가 돼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써니전자. 자, 상한가 같은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안철수, 안랩, 세 종목. 정치주,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안랩. 그 외에도 뭐, 여러 종목군들, 있죠. 철수 종목들. 당분간 철수 종목이 또 좀 시장에서 관심을 끌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KMW인데, KMW는 차트 이렇게 되어 있고, 5G의 대표적인 종목, 가장 시가총액이 큰 2조 4천억짜리 KMW. 아주 어려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좋고, 또 오늘, KMW 주가도 뭐 5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차트 모양도 멋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KMW. 좋은 흐름 보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센트럴 모텍. 자, 신규 상향 종목. 작년 11월 달에 상향돼 가지고 12월 달 내내 행보하다가 주가 급등했다. 알루미늄 암을 만드는 회사다. 알루미늄 암을 만들다. 스크루도 만들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 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시황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현재 바이오 종목에서 오늘 그 셀리버리 뭐 ABL 바이오,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 ABL 바이오 좀 설명을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 어제 말씀드렸나? ABL 바이오에 대해서 좀 파고 또 파고 했는데 ABL 바이오 주가 잘 올라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비 셔틀 뭐 이런 거, 오늘 하여튼 뭐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모양 좋았습니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최근에도 요것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파드렸는데 아마 요 밑에 55,000원대에서 파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쭉 올라가는 모습 좋고요.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요것도 제가 한번 파드렸는데 요것도 그 이후에 주가 쫙 올라갔죠. 그 다음에 펩트론, 셀리브리도 제가 한번 파드렸는데 요것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셀리브리도 좀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JW 중해제약. 요거도 이제 JW 중해제약도 JP 컨퍼런스 참여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또 통풍 치료제, 표적 항암제, 표적 탈모 치료제, 수지상 세포 치료제, 크레아박스 같은 것들을 이제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셀리브리가 오늘 급등 나왔지만 셀리브리도 역시 뭐 다 지난번에 나온 얘기지만 JP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다케다와 공동 개발 중인 운동 실조증 치료 신약하고 TSDT 또 파킨슨병 치료 신약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협의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뭐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목들이 이제 그럴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것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것도 쭉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이제 그 북한주들, 남북 경협주들, 오늘 보니까 주가가 그냥 보합 정도였어요. 보합. 철도주도 보합, 금강산도 보합,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보합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원개발 특수건설 남아토건 요것들도 비교적 뭐 플러스 냈지만 그 보합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농 농업주들. 그러니까 북한주는 북한주는 악재가 아주 그 절정에 있죠. 악재 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큰 악재가 절정인 상태인데 큰 하락은 없더라. 그래서 호재만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대선주도 그냥 조정받았을 때 샀다가 급등 나오면 매도한다. 이런 이제 개념 아닙니까? 대선주도. 남북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매수했다가 주가 급등하면 팔겠다. 뭐 이런 개념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를 쭉 보면은 그래요. 김정은이가 지금 위기 전원회의에서 충격적 실제 행동을 예고, 충격적 실제 행동.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행동에 옮길 것인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 말이죠. 결국 그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미국과 더 이상 갈등을 하기는 싫다는 거죠. 싫다.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좀 이제 그 뭐 2월달쯤 돼서 2월달에 한번 접촉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마음이다. 그러는 마음이다. 그런 것 같고, 또 뭐 제가 보기에는 또 미국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안을 했을 것이다. 제안의 내용은 뭐 그런 걸 겁니다. 탄핵 마무리까지 기다려달라. 탄핵 마무리까지만 조용히 좀 기다려달라. 조용히. 그러면 이제 미국이 북한의 요구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들어주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침묵하는 이유는 아마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북주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큰 악재는 없을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도 지나갔고 선물도 안 나왔고, 트럼프 얘기대로 꽃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큰 얘기 안 나왔으니까 좀 침묵하면서 있는 지금 상황이지만 하여튼 기다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주는 또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여러분한테 뭔 얘기했냐면 우리 인천여 회원 가입에 대해서 어제 좀 비쌌잖아요. 비싸가지고 야 이거 참 여러분들 가입하기 어렵겠다. 어제는 할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어제는 이제 할인 가격이 없었잖아요. 132만원 그대로였는데 오늘은 할인을 만들어서 절반 가격 2개월에 132를 66으로 할인해서 하는 가격으로 딱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그 회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고,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여우의 실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신루타 종목은 두 종목이 한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계속 뭐 그 위에서 추천도 했지만 좀 오래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뭐 100% 가까이 한 90% 정도 수익 9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정말 장기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현재로부터 2배, 3배 올라가더라도 안 팔고 그냥 끌고 갈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 2배, 3배 가더라도 계속 끌고 갈 종목이다. 이게 두 종목이 있고, 또 한 개 종목은 이제
정말로 작년까지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대형주, 턴어라운드 대형주가 있어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에서 이제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종목, 요거 두 종목이 있습니다. 두 종목.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신루타 종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현재 세 종목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 종목은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아주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주 있고요. 남북주는 뭐 보시다시피 현재 재료가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존버 전략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존버 전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장의 그 핵심이 바이오, IT, 그다음에 남북주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딱 구성이 돼 있고,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장기 종목도 구성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대박이 난다라고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습니다. 대북주는 결국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아요.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고, 결국에는 만수무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이제 전략이고, 아마도 2월달 정도나 늦어도 3월달쯤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시작돼서 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중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결국 탄핵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일단 이제 일단 신루타 종목은 그냥 여러분이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신루타 종목은 기본으로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최근에 아주 좋죠. 바이오 계속해서, 저는 바이오는, 오래 가져가진 않을 것이고요. 시세가 쭉 나올 때 수익 차익 실현할 겁니다.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IT, 올해 이제, 드디어 이제 대박을 시작하는 IT 반도체. 요거는 이제 조금 길게 올해 내내, 급등하면 팔아주고, 또 사주고를 반복해야 되겠죠. IT 반도체. 그리고 이제 5G도 이제는 매수할 위치로 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세가 안 나는 쪽은 이제 대북주인데, 대북주는 존버 전략으로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할인 행사할 때에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정말 싸죠. 장이 조금 괜찮아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할인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할인하고 행사하고 있을 때 회원가입해가지고 대박을 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월에 원래 132만원인데 66만원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ARS는 02에 3490에 4484 입니다. ARS로 전화하면 바로 가입이 되니까, ARS는 뭐 아시다시피 전화하면은 이렇게 ARS니까 자동 문자 나오면 거기다 대고 카드 번호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게 바로 02-3490-4484, 3490-4484, 02에 3490에 4484 전화하시면은, 지금 이제 요거로 돼 있어요. ARS가 2개월에 132를 66에, 그러니까 66만원 가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02-3490-4484 하시면 간단하게 그냥 전화상으로 휴대폰에서 카드 번호 불러달라면 카드 번호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가입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제가 400배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러죠. 2020년. 참, 좋아요. 이렇게 이제 숫자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20% 수익 나고, 20% 수익 나고, 400% 수익 나자, 뭐 이런 개념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올해 대박 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린 것은 KMW, 그 다음에 조금 끼 있는 종목 써니전자, 또 신참, 센트럴모텍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잘 관찰하다가 매수해놓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크게 한번 수익 내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제가 저녁에 방송이 없고, 일요일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주 사서 만수무강하자. 남북주 사서 부귀영화 하자. 또, 바이오 사가지고 단기에 떼돈 벌자. 바이오 사서 단기에 떼돈 벌자. 또, IT 사가지고 1년 농사 짓자. 네, 올해 1년 농사는 IT에서 나온다. IT에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조금씩 좋아질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5G라든가 또 폴더폰이라든가 5G 스마트폰 요것들도 오늘 올해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쭉 이제 계속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박 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가입은 02-3490-4484 여러분들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입을 해서 여와 함께 멋진 2020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방송은 그대로 우리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 놓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방송 듣기에는 아무래도 모바일로 유튜브로 듣는 게 편하시겠죠? 자, 모바일 유튜브로 제 방송 제가 업데이트 항상 하니까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